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12년 전 딸의 국제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던 헝가리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딸은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딸과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하지만 12년 후 이 어머니는 한국인 사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헝가리에서 온 도라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 때문에 힘든 선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헝가리 여성 도라의 놀라운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라입니다. 헝가리 북부의 작은 마을 미슈콜츠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자였죠. 26살 되던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된 거예요. 당시 헝가리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6개월만, 딱 6개월만 다녀온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죠.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꾸 찾게 되는 신기한 경험도 했고, 한국 친구들의 정 많은 모습에 감동받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외국인인 저를 대하는 따뜻함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는데 이상하게도 헝가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어학원에서 만난 동기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라, 우리 한국에서 헝가리 음식 전문점 해보는 거 어때? 친구들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굴라시와 랑고시 같은 헝가리 전통 음식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도라야, 이미 6개월이나 늦었잖니? 이제 정말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끝내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헝가리 음식 전문점 사업이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레시피를 수없이 바꿔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재료 구하기도 어려웠고 홍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적자가 계속되면서 저희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업 정리를 하고 나니 헝가리로 돌아갈 항공료조차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친구들과도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어학원에서 알게 된 김지훈이라는 한국 남자가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거예요. 지훈 씨는 명문 호텔에서 일하는 셰프였는데 평소에도 외국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도라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아는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해드릴게요. 천천히 돈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훈 씨의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지훈 씨가 소개해준 작은 헝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운영하던 가게는 아니었지만 헝가리 음식을 만들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지훈 씨가 가끔씩 와서 격려해주는 모습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라 씨가 만든 굴라시 정말 맛있어요. 진짜 헝가리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훈 씨의 칭찬에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르는 새에 그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식당 문을 닫은 후에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라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사귀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저는 여전히 헝가리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고 지훈 씨는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하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어 가지기도 했어요. 지훈 씨는 헝가리 음식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저는 한국 요리를 익혀갔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정말 요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도 지훈 씨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헝가리의 아름다운 풍경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꿈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헝가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었지만 지훈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도라 씨, 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훈 씨의 심각한 표정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헤어지자는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도라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이라니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물론 지훈 씨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지훈 씨, 갑자기 무슨... 저는 진심입니다. 도라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헝가리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도라 씨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지훈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특히 어머니는 제가 외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황들을 그려보며 고민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도라는 우리나라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헝가리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라야, 어떻게 지내니? 언제 집에 오는 거야?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의 변화를 금세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아픈 곳은 없지? 아니에요. 그게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누구와? 한국 남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라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한국 남자라고? 네가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 들어보세요. 이분은 정말 안 돼. 절대 안 돼. 당장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라야, 만약 네가 정말로 그 남자와 결혼한다면 더 이상 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헝가리에서만 사신 분이 갑자기 딸이 외국에서 결혼한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지훈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도라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훈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며칠 더 고민해봤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헝가리로 돌아가서 현지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따라 지훈 씨와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훈 씨와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가족과의 단절이 두려웠지만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씨, 결혼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2012년 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의 친구들과 제가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축하해 주어서 그나마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여전히 호텔에서 셰프로 일했고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면서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작은 다툼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시댁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고 지훈 씨 역시 헝가리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결혼 1년 후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지훈 씨도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 어머니는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도 모르고 계시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조용히 헝가리로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받아보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는 둘째 딸 유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도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어요. 지훈 씨는 제가 가족 생각에 우울해할 때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라 씨,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 부모님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혹시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어머니께서 손주들이 보고 싶어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 6년째 되던 해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 씨가 갑자기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던 중에 지훈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황장애 증상이 심각합니다. 당분간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후 지훈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비행기는커녕 지하철도 타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더 이상 호텔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요리 일도 스트레스가 되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정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 씨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구조가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국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훈 씨가 다니던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일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객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서빙, 연회장 정리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훈 씨는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도라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가끔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헝가리로 돌아갈까 이 결혼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훈 씨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니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다른 엄마들은 모두 와서 아이들을 응원해주는데 저만 일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가 엄마, 운동회 때 왜 안 왔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아직 어렸지만 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엄마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 씨의 상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가끔 집 근처 마트에 가는 것도 제가 함께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지훈 씨를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들었어요. 물론 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가끔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훈 씨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가까이 가보니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도라야, 미안해. 내일 민수 소풍인데 도시락을 못 싸줘서. 지훈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싸줄게요. 당신은 푹 쉬어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해주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훈 씨도 저만큼이나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 아내에게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들이 힘들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예요. 도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아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마음가짐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이 상황을 불행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시련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 후로는 일에서 돌아와도 짜증내지 않고 지훈 씨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시간은 부족했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지훈 씨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해서 몇 시간씩 일하기 시작한 거죠. 도라야, 많이는 못 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긴 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끈끈한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헝가리 관광객으로부터 고국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혹시 미슈콜츠에서 오셨나요? 저도 그 근처 출신이에요. 아, 정말요? 그럼 혹시 그 동네에서 김씨네 집 아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아, 김씨네 할머니 말씀이세요? 그분 작년에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여전히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분은 어머니였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 여름에 헝가리에 가보고 싶어요. 헝가리에? 갑자기 왜?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연락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안부라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지훈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이잖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괜찮아.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가자. 이번 기회에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자. 지훈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공황장애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힘든 상황인데 가족 모두 같이 가자고 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여보, 괜찮을까요? 당신 몸 상태가. 괜찮아.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용기를 내볼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돌아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그 순간 지훈 씨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는 남편이고 아버지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2년 만에 고향에 가는 것도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거든요. 과연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실까? 특히 지훈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한국인 사위와 혼혈 손주들을 보시면 더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도라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하자. 걱정하지 마. 인천공항에서 헝가리행 비행기를 타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2년 전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고, 그때는 모험이었지만 이번엔 화해를 위한 여행이었어요. 비행기가 뜨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보내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2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기억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특히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날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긴 비행 내내 불안해했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꾹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민수와 유진이는 처음 타는 국제선 비행기가 신기한지 창밖을 내다보며 즐거워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솔직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좋아하실까?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찔렸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12년 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는 정말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만나야 하는 거니까요. 렌터카를 빌려서 미슈콜츠까지 가는 3시간 동안의 드라이브는 정말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지훈 씨는 헝가리의 풍경을 신기해하며 바라봤고 아이들은 금세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계속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아직도 화가 나셨으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어릴 때 살던 집 앞에 도착했어요. 12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작은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보, 준비됐어?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집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쉽게 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12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셨고 예전보다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 뒤에서 나와서 서툰 헝가리어로 말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딱딱하던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도라의 아들이니?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유진이고요. 유진이도 부끄러워하면서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도라야, 너도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12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훈 씨를 소개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 남편 지훈 씨예요. 지훈 씨는 미리 준비해온 헝가리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훈입니다. 도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지훈 씨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들어와. 모두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따뜻한 굴라시 냄새가 났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온다는 걸 아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라가 온다고 했거든. 헝가리 관광객한테 들었다고 하더라. 그제야 깨달았어요. 호텔에서 만났던 그 헝가리 관광객이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제 소식을 전해드린 거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지난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5년 전 겨울에?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17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라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너 이야기를 하셨어. 도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를 걱정하고 계셨는데 저는 고집 부리며 연락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을 정리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너무 좋다며 계속 따라다녔고 어머니도 손주들이 신기하고 예쁘다며 웃으셨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와 어색하지만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번역 앱을 사용하면서도 진심을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도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지훈 씨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도라야, 마을교회에서 결혼식을 다시 올려보는 건 어떨까? 네. 결혼식을요? 12년 전에 제대로 축복받지 못하고 결혼했잖니. 이번에는 우리가 축복해주고 싶어. 그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도라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12년 전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대했어. 지금 보니까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날 오후 마을교회에서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다시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와서 축하해 주셨고 신부님도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훈 씨가 서툰 헝가리어로 결혼 서약을 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그 순간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의 축복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아버지 산소에 가서 지훈 씨는 무릎을 꿇고 인사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딸을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산소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년 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도라야,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럽게 반대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된다. 어머니는 지난 일들을 하나씩 되짚으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걱정을 혼자서 끙끙 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너한테 편지를 몇 번 써봤어.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지. 너무 차갑게 거절했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하겠니?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도 똑같이 힘드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 부렸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지. 그날 밤 어머니는 저희에게 헝가리 전통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슈니첼과 구야시, 그리고 달콤한 도보시 토르타까지 말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지훈 씨도 헝가리 전통 음식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요리 레시피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훈 씨에게 헝가리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요리를 통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되더라고요. 특히 지훈 씨가 굴라시를 배울 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머니는 손짓발짓으로 설명하시고 지훈 씨는 열심히 따라하면서 메모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라야, 지훈 씨는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요리도 열심히 배우고 어머니가 지훈 씨를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1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헝가리에서 보낸 2주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금세 친해져서 헝가리어도 조금씩 배웠고 마을 아이들과도 어울려 놀았어요.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지훈 씨는 어머니께 한국 문화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준비해와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린 한국 그림들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한국도 참 아름다운 나라구나. 도라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먼 나라, 알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따뜻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어요. 이제 가야 하니?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어머니, 지훈 씨도 일 때문에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입던 전통 의상과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 그리고 헝가리 전통 요리 레시피가 적힌 노트였습니다. 이건 도라 아버지가 평생 차던 시계야. 지훈 씨가 차면 좋겠어. 지훈 씨는 그 시계를 받고 정말 감동했어요. 어머님,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 노트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 헝가리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선물들에 저희 모두 울컥했어요. 공항에서 이별할 때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도라야,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지훈 씨, 우리 도라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헝가리 땅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2년 전에는 모험을 찾아 떠났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여보, 어떤 기분이에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어머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핏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국경을 넘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훈 씨와 어머니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1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제는 이곳이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을 받은 저희 가족이 함께 살아갈 터전이라는 확신이 섰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무사히 도착했어요. 잘 도착했구나. 너무 피곤하지? 괜찮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나도 보고 싶어. 다음에는 내가 한국에 가볼까?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헝가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신 분이 한국에 오겠다고 하시다니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정말요? 한국에 오시겠어요? 그래, 내 딸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한번 보고 싶어. 그리고 지훈 씨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저희 가족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후로 저희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헝가리어로 대화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어머니께 배운 헝가리 요리들을 집에서 자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굴라시는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에서도 헝가리 맛을 느낄 수 있네요. 그러게요.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 씨의 공황장애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가족의 완전한 화해가 그에게도 큰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라야, 어머님이 나를 진짜 사위로 인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6개월 후 어머니는 정말로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시는 거라 많이 긴장하셨지만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셨나 봐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한국 전통 문화도 체험하게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하시던 어머니가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어머니와 지훈 씨 부모님이 만나는 날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하실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도라야, 괜찮을까? 지훈 씨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머니도 많이 긴장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한국 전통 음식들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비록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두 어머니는 금세 친해지셨어요. 특히 손주들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유진이는 춤추는 걸 좋아해서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달라고 해요. 아이들 자랑을 하시는 두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흐뭇했어요. 그리고 지훈 씨 아버님도 저희 어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직접 한국 전통주도 내어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위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라 씨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지훈 씨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지훈 씨도 정말 좋은 아들입니다. 우리 도라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시고 한국 전통차도 마셔보시고 한복도 입어보셨어요. 도라야,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여기서 살면서 행복하겠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2년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며 반대만 하시던 분이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지훈 씨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어요. 지훈아, 천천히 해도 괜찮어.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지훈 씨는 정말 힘을 얻었나 봐요. 그 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헝가리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기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방학 때마다 헝가리에 보내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할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과 헝가리를 오가며 진정한 국제가족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저희 가족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지훈 씨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요리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라야, 이번에는 작은 식당을 차려볼까? 한국 음식과 헝가리 음식을 함께 파는 곳 말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퓨전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가 한국 요리를, 저는 헝가리 요리를 담당하는 독특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헝가리 전통 레시피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굴라시와 슈니첼은 한국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어요. 여기 굴라시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헝가리에 있는 제 어머니께 배웠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좋아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헝가리에서 온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고국 음식을 맛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보람찼습니다. 정말 고향 맛 그대로네요. 한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한국과 헝가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운영이 안정되면서 저희 가족의 경제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지훈 씨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 가장 기뻤어요. 도라야,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죠.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유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어와 헝가리어를 모두 잘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헝가리와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싶어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정말 대견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와의 화상통화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헝가리에 대해 발표했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헝가리를 소개했구나. 어떤 이야기를 했니?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굴라시 이야기도 하고 헝가리의 아름다운 풍경도 소개했어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 씨도 이제는 헝가리어를 제법 잘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직접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새로운 헝가리 요리 메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오, 지훈이 헝가리어 정말 많이 늘었구나. 무슨 요리를 하려고 하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지훈 씨가 제 문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2년 후에는 어머니가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6개월 동안 머무르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 여기 와서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때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셨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번에 오셔서 저희 식당 일도 도와주셨어요. 직접 헝가리 전통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도 하시고 헝가리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도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한국 손님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헝가리 요리에 반해서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할머니, 이 굴라시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헝가리에서 오신 거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신이 한국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에게 인사하시면 손님들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얼마나 공부하신 거예요? 2달. 공부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뿐만 아니라 손주들 교육에도 열심히셨어요. 민수와 유진이에게 헝가리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체성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헝가리 사람이기도 한 거야.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해야 해. 네, 할머니. 저희는 정말 행운아예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 지훈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야.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돌아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잘해야 해.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지훈 씨도 정말 감동했어요. 도라야, 어머님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 진짜 친어머니 같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라야, 어머니가 결정한 게 있어. 네. 무슨 결정이세요? 헝가리에 있는 집을 팔고 한국에서 살려고 해.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헝가리가 고향이신데? 도라야, 가족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야. 너와 지훈 씨, 그리고 손주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혼자 헝가리에 있어야 하겠니?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평생을 헝가리에서만 사신 분이 저희를 위해 그런 큰 결정을 하신다는 게 감동적이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헝가리에 있는 친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괜찮아. 중요한 건 가족이야. 친구들하고는 가끔 헝가리에 놀러 가서 만나면 되고. 그렇게 어머니는 정말로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저희도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서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고마워, 도라야. 정말 행복해. 어머니가 한국에 정착하신 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가고 정말 완벽한 3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운영도 어머니가 함께 하시면서 더욱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와 지혜가 더해지니까 음식의 질도 훨씬 좋아졌어요. 도라야, 이제 우리 식당이 정말 유명해지는 것 같아. 실제로 저희 식당은 진짜 헝가리 할머니가 만드는 전통 음식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의 여러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할머니의 나라 요리 프로그램 제작진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한국 정착 이야기와 저희 가족의 국제 결혼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나 봐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시네요. 사랑이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실감나요. 방송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식당을 찾아왔어요. 특히 국제 결혼을 한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어머니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처가 어머니께서 반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에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돌아가셨어요. 1년 후 정말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정부로부터 다문화 가정 모범 사례로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어머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다 우리 가족 덕분이야. 도라와 지훈 씨가 잘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표창식장에서 어머니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라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2년 전 어머니와 갈등했던 그 시간들도 결국은 지금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표창을 받으신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그렇지. 할머니는 정말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분이야. 민수와 유진이가 자신들의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해 연말 저희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훈 씨 가족, 식당 단골 손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러 다문화 가정들을 초대한 큰 모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이해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보여드린 것 같아 정말 기뻐요. 제 인사말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온 할머니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서툰하지만 정성 가득한 한국어에 모든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완벽한 가족이 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가족이 더욱 완성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멋있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가족이야. 그렇게 저희는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정착하신 지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이 다 되셨어요. 한국어도 일상 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늘으셨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도라야, 오늘 동네 부녀회에서 김장하자고 하네. 나도 참가해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우리 동네 주민이시잖아요. 어머니가 한국 전통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헝가리에서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스며들어 가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장하는 날 어머니는 헝가리식 양배추 절임 방법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면 헝가리 맛이 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정말 독특한 맛이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화교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받아들이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건 말입니다. 식당도 계속 번창했어요. 어머니의 헝가리 요리와 지훈 씨의 한국 요리가 어우러진 독특한 메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할머니표 굴라시는 예약해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사장님, 이 굴라시 정말 맛있어요. 헝가리에서 먹은 것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60년 넘게 만들어 오신 비법이거든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요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자랐어요. 민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장래 희망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엄마,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한국과 헝가리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 정말? 멋진 꿈이네. 응, 할머니처럼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민수의 말을 들으니 정말 대견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유진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아빠처럼 말이야. 그런데 한국 음식과 헝가리 음식을 섞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어. 그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활용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헝가리 대사관에서 저희 가족을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헝가리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사관을 방문한 날 헝가리 대사님이 직접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도라 씨 가족이 한국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입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누는 건 말입니다. 대사님은 어머니께도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께서 한국에 정착하시면서 보여주신 용기와 적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헝가리 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계십니다. 그날 저희는 대사관에서 특별한 만찬도 함께 했어요. 헝가리 전통 음식들이 나왔는데 어머니는 각 음식의 유래와 만드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음식은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던 건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대사관 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살아있는 헝가리 문화를 직접 듣는 기회였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헝가리 대사관의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헝가리 국경일 행사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기도 했고 문화교류 행사에서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시네요. 이런 가족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그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저는 저희 가족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다른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는 가끔 고민이 많은 국제 결혼 부부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남편 가족과 갈등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에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저희 가족에게 다문화 교육 모범 사례 강연을 요청해 온 거예요. 전국의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려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강연은 민수와 유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헝가리에서 오셨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헝가리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알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발표를 듣는 친구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우와, 정말 멋있다. 나도 외국 문화 배우고 싶어. 헝가리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한국어로 직접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온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뻐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씀에 아이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전국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매번 아이들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저희 가족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5년이 흘러서 민수는 대학생이 되었고 유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이 원하던 길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다 되셔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어요. 특히 다른 외국인 주민들의 상담 역할도 하시고 계셨어요. 할머니, 한국 생활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야.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중요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수가 대학교 1학년이 되던 해봄,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저희 가족을 한국 문화교류 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공식 제안을 해온 거예요. 도라 씨 가족이 보여주신 모범적인 문화 융합 사례를 헝가리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대사관에서 온 공문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개인적인 가정사였던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문화교류 대사라니. 지훈 씨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럴만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개인의 영광보다는 더 큰 의미를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마음가짐이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문화교류 대사 임명식은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헝가리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사, 그리고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참석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으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5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받는 이 영예는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제 인사말에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문화교류 대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정기적으로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하고 헝가리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 안내도 하고 때로는 한국 기업의 헝가리 진출을 돕는 일도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새로운 며느리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간과 정성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 상담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식당도 이제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서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헝가리를 알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헝가리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 된 거죠. 사장님, 여기 오면 정말 헝가리 여행 온 기분이에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서 굴라시 먹으니까 정말 특별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민수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여름방학에 헝가리 대학으로 교환학생 가려고 해.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 고향도 직접 보고 오고. 응, 그리고 헝가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어. 나중에 외교 관련 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민수의 당찬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가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유진이도 요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학교 요리 동아리에서는 늘 1등을 했고 각종 요리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어요. 엄마, 이번에 청소년 퓨전 요리 대회에서 1등 했어. 정말? 축하해. 무슨 요리 만들었는데? 한국의 불고기와 헝가리의 굴라시를 합친 불고기 굴라시를 만들었어. 심사위원들이 정말 맛있다고 했어. 유진이가 두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융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저희 가족을 헝가리로 초청해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헝가리 문화를 알리고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부다페스트 명예 시민으로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온 가족이 헝가리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식당 단골 손님들, 어머니의 동네 친구들, 민수와 유진이의 친구들까지. 다녀오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가족. 그런 응원을 받으며 떠나는 헝가리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을 때는 헝가리 언론사들이 저희를 취재하러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특별한 헝가리 가족을 환영합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제 조국이에요. 명예 시민증 수여식은 부다페스트 시청에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시장님이 직접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도라 가족은 헝가리와 한국을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개인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수여식 후에는 어머니의 고향 마을도 방문했어요. 15년 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도 환대해 주셨어요. 도라 가족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저희를 위한 특별한 환영 파티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 주신 헝가리 전통 음식들과 함께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와 유진이도 할머니의 고향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느끼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네요. 그렇지. 너희들은 정말 행운아야. 두 개의 아름다운 고향을 가진 거니까. 헝가리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명예 시민증 수여뿐만 아니라 현지 방송에도 출연하고 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강연도 하고 정말 바쁘고 의미 있는 일정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훈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도라야,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족이 되자. 네, 그렇게 해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희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헝가리 명예 시민이 된 한국 가족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식당에는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의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국제결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돌아 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명예 시민증을 받고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가족에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 헝가리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엄마,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 민수의 들뜬 목소리에 온 가족이 궁금해했어요. 헝가리 외무부에서 인턴십 제안이 왔어.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도 함께.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외교관의 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민수가?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주가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헝가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감동받으셨어요. 유진이도 요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유진이는 이미 여러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고, 유명 셰프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대학 가지 말고 바로 요리 학교로 갈래요. 그리고 졸업하면 우리 식당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유진이의 당찬 계획에 저희 모두 놀랐어요. 정말? 대학은 안 가도 괜찮겠어? 네, 요리가 제 꿈이니까. 그리고 할머니의 헝가리 요리와 아빠의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지훈 씨는 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요리는 정말 멋진 일이거든. 아빠가 아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줄게. 그렇게 저희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한국의 어르신이 되셔서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도라야, 어머니가 봉사상을 받게 됐어. 정말요? 어떤 상이에요? 서울시에서 주는 다문화 통합 봉사상이래. 어머니가 그동안 도와주신 가정이 벌써 100가정이 넘는다고 하네. 어머니의 그런 활동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식당도 이제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관광 가이드북에도 실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의 고향 맛식당이군요. 헝가리 대사님도 자주 오신다면서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날아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희 가족을 올해의 모범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15년간 보여주신 문화통합의 모범 사례와 사회 기여를 인정하여 대통령상을 수여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대통령상이래요. 정말 대통령상. 온 가족이 모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특히 어머니는 정말 감격해 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수상식은 청와대에서 열렸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저희에게 상을 수여해 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도라 씨 가족은 진정한 글로벌 가족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15년 전 불안하고 막막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에도 국경이 없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소감에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멀리 왔네요, 우리. 지훈 씨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와 유진이도 진심으로 말해주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사랑 덕분이야.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걸 우리 가족이 증명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완벽한 행복을 느꼈어요. 15년 전 어머니의 반대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상 후에는 더욱 많은 곳에서 저희를 초청했어요. 전국의 학교, 다문화센터, 심지어 기업체에서도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 같은 가족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그런 요청들에 저희는 기꺼이 응했어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요? 특히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는 정말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런 조언을 들은 분들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사랑이 만든 기적, 국경을 넘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독자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는 이제 헝가리 외무부에서 인턴을 시작했고, 유진이는 최고의 요리 학교에 합격했어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어요. 지훈 씨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욱 활발하게 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리 외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 활동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말 에너지가 넘치세요.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가정을 돕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어젯밤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라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5년 전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은 정말 모든 걸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국경도, 문화의 차이도,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죠.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사랑은 정말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에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감사합니다.